근데 앞 사람은 현 상태로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사면 얼마 될 걸 따지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 하다가 사실 둘 다 별 볼 일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오늘의 네 번째 매물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일단 주소 알려드릴게요. 삼성동 94-20번지. 그럼 위치 아실 거예요. 자, 매물 볼게요. 58억이고요 61.16평, 그리고 평당 9,330만 원, 86년에 지었고 1종 전용 주거예요. 자, 어때요? 이거 리모델링, 이거는 리모델링? 이거는 무조건 짓는 거겠죠. 리모델링 하더라도 이게 뭐 크기를 더 키울 수 있거나 그렇지 않고 뭐 사옥으로 그냥 내가 못 내고 쓴다, 내지는 나 삼성동 저 GBC랑 뭐 긴밀하다, 나 삼성동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이러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1종 전용 주거예요. 1종 전용 주거는 건폐율이 50%에 용적률 100%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건폐율 50%가 아니었고 지금 뭐 거의 100에 100 꽉 채워서 지은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축하면 반으로 줄어요, 1층 면적이. 그리고 지어봤자 뭐 100%니까 와. 영상 찍는데 바로 위에서 감이 떨어져가지고 안 맞았네요, 제가. 너무 신기하네요. 뭐 어찌됐건 이거를 지으면 1층 면적이 반으로 줄고 지어봤자 2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근데 지금 이게 평당 9,300인데 9,300에 이걸 사서 활용도, 본질 시장, 본질적인 건물의 시장으로 보면 수익률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과자 한 봉지 깠는데 과자가 반이라도 차 있어야 되는데 한 20% 차 있으면, 질소가 80% 차 있으면 그거 우리가,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동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르다 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평당 9,300인데 뭐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올라갔다, 그거는 산 사람이 사실은 좀 바보라고 생각해. 산 사람이 바보죠. 근데 지금은 바보들의 시장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긴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지방에서 왔다거나 이 지역을 전혀 모른다거나 아니면 뭐 이거를 신축해볼 생각이나 리모델링 견적을 안 해봤거나 뭐 그렇게 됐을 때 임대를 얼마 줄 수 있겠거나 이런 걸 따져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누가 깜깜이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뭘 좀 아는 사람이면 이 가격은 안 주고 사겠죠. 근데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2021년 12월이잖아요. 근데 2031년, 2041년 되면 이거보다 오를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의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냉정히 보면 이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제가 이거 평당 9,300인데 8,000이라도 안 산다는 얘기를 아까 본부장님이랑 오면서는 했는데 이건 단순히 재견해예요. 그러니까 주인분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봤을 땐 더 비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봐요. 냉정하게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훨씬 오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게 최선의 선택이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 주인분이 지금 이 가격에 본인이 내놓으면서 명도가 될지, 뭐 용도 변경, 위에는 뭐 주거인 것 같네요. 근데 하여간 그 부분이나 내지는 사는 사람이 이게 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지금 하는 거지. 그걸 좀 아는 분이라면, 네, 뭐 안다고 하더라도 뭐 누구 눈문 사람이 사기만 하면 좋은 거니까 그런 심정에서 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번째 매물이 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여기가 오늘의 네 번째 매물이었고요. 자, 옆에 빨간 벽돌 보이시죠? 네, 이 빨간 벽돌은 이제 실제로 보시면 아는데 이것도 무조건 30년 이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83년에 지었으니까 거진 40년 된 거죠. 와, 40년 전에 이걸 누가 지어가지고 여기에 살았다는 거는, 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지금 현재 이거 1층에 이렇게 상가가 있고 한쪽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저번에 한번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매물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삼성동 그래도 한번 그래도 가서 봐야지 하고 와서 봤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쓴다거나 사옥으로 쓴다던가 이거보다는 신축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뒤에 건물이랑 앞에 건물 둘 다 사가지고 합쳐서 건물 지으면 뭔가 멋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뒤 건물 둘 다 사서 뭐 합쳐서 지으면 건물 좀 멋있고 어떤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오산이에요. 왜냐면 두 개 합쳐봐야 건폐율 50%, 용적률 100%예요.
지어봤자 사이즈가 별 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여기 부티크처럼 내가 그냥 혼자 매장 운영하겠다, 아니면 나는 건물 수익률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 내지는 내 사업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나는 뭐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쁘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리고 내가 이 위치에 너무 꽂혔다, 그럼 뭐 둘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요거 주소 다시 얘기해드리면 삼성동동 94-25번지 단독 이건 주택으로 돼 있어요. 72.5억이고 85평이에요. 평당 8,500.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기죠?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1983년에 지었고 이것도 일정 전용 주거예요. 이게 제가 왜 웃기다고 했냐면 뒤에 건물보다 이 앞에 건물이 더 싸요. 왜? 앞에 나온 게 더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뒤에 건물 저분이 더 비싸게 내는 거는 저 건물은 지금 북도로를 끼고 있어요. 근데 일종은 북도로 낀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용적률이라는 게 1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게 200%는 돼야 이제 몇 층으로 올라가면서 깎이는 게 적은 건데, 일종은 뭐 끼켜봐야 2층인데 끼켜봐야 2층인데 깎일 게 별로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북도로라서 아마 저 가격에 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행하는 분이 사는 일은 뭐 죽었다 깨나도 없을 거고요. 2021년 지금 12월 기준이에요. 31년 기준은 아니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가격이 맞났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거는 안 맞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거는 앞뒤 두 개 나온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건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네, 다음 현장 가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건물입니다. 여섯 번째 건물. 바로 뒤에 보이는 백조 INC 말고 그 옆에 61빌딩이에요. 61빌딩이라는 걸 보니까 예전에 제가 봤던 책 중에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네요. 그 참 좋은 책이었는데, 약국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동기부여도 되고 이제 사업을 키우신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빌딩 용도 변경을 해놨어요. 용도 변경 해놔서 이거는 주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리모델링 이미 한 거죠. 그러니까 창틀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세로로 있는 거랑 저쪽 메뉴에 있는 가로로 있는 거랑 이 중간에 있는 창문 4개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아예 디자인을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빨간 벽돌 건물이었는데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이건 100%. 그리고 이건 용도 변경으로 되어 있어서 뭐 누군가 사서 좀 더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 해놨던 게 지금 사무실인데 옆에 보면 가스 이게 있잖아요. 계량기가. 그러니까 가스 계량기가 있다는 거는 원래는 주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저쪽 왼쪽으로 가면 올림픽대로예요. 네, 여건을 먼저 읽어드리면 삼성동 100-1번지고요 67억 6천이에요 네, 이렇게 내놓는 경우 좀 드물긴 한데 아까 것도 70억 5천이었으니까요. 약간 67.6억이고 51.9평이에요. 평당 1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봤던 두 개, 일종이랑 오늘 봤던 것 중에도 제일 비싸요. 다 일종이었고 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는 3종이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비싸죠. 평당 1억 3천. 91년에 지었고 2종 일반 주역, 그리고 지금 월세는 1억에 1,200만 원, 그리고 관리비를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수익률이 지금 2.16%예요. 주변에는 뭐 1.8%,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길 건너면 한전이랑 가깝긴 한데 뭐 거기랑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블럭에서는 일종 전용 지역에 있는 그 건물들이랑 가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꽤 차이가 나죠. 평당 3천이면 뭐 60평이면 18억이니까요. 어쨌든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건물이 좀 오래됐고 그러면은 뭔가 이게 뭐 종이 낮거나 개발하기 애매하고, 아니면 뭐 이 종이라서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위치가 뭐 빠지고,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양이 많으면 맛이 좀 없고 맛이 있으면 양이 좀 적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수익률이 높은데 그 월세 부분은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도 뭐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오늘 삼성동 방금 이거나 뭐 앞에 두 개 본 거나 제가 아까 말해드린 그런 뭐 여건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건물에 나왔습니다. 일단 건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뒤에 원룸 임대 써 있는 건물이에요. 자, 골목으로 좀 들어오죠. 이제 좁은 골목으로. 그리고 여기가 주소부터 얘기해드리면 삼성동 153-20번지예요. 매매가가 57억이고 땅 평수가 45.8평입니다. 평당 1억 2,445만 원.
78년에 지었고요. 뭐 지금 44년인가 됐네요. 43년인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리고 수익률이 지금 현재 월세로 1.28%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주차가 지금 아예 없네요. 네. 주차 뭐 요 앞에 여기 차가 들어가기가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대 정도 되려나? 네, 한 대 정도 되려나?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삼성동 더프가 많은 건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우에도 아주 등급이 좋은 한우에도 싼 부위라는 게 있죠. 뭐 소고기 중에 뭐 앞 다리살이나 뭐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부위 있잖아요. 소고기 중에서도. 그러면 그것도 가격을 2플러스 소니까 소 자체가 2플러스니까 그것도 월등히 비싸게 받아야 돼 라고 누군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시장에서 팔리진 않죠. 2플러스에서 비싼 거는 뭐 꽃등심이라든지 뭐 새우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그 외에 인기 없는 부위를 2플러스니까 높은 가격을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이 없겠죠. 팔리지가 않겠죠. 인기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건물을 보면서 좀 그럴 것 같아요. 이 건물도 사실 매각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 건물을 팔았을 때 누군가 이거를 활용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좀 생각을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가 사서 지으면 손해예요. 근데 건폐율 용적률에 맞춰서 지으면 분명히 손해 날 거란 말이에요. 수익률 딱히 높아진다고 보기도 그렇고, 여기 건축비 들어간다고 치면 45평이라서 이게 지어도 좀 네, 지어도 그렇게 뭔가 시원하게 나오기가 어렵고, 건축비 그래도 10억 이상은 10억 내외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수익률을 괜찮게 하기는 또 그럴 거고, 4억으로 쓰기는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방금 전에 그 건물에서 나오면 이런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옆에 이제 단독주택이 아직도 있네요. 이걸 뭐 합쳐서 하면 뭐 좀 모르겠네요. 여기랑 요 단독주택이랑 뭔가 합쳐서 한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가 있더라도, 사도가 여기 한 18m, 19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있더라도 이 두 개 정도 합치면 안쪽에 있는 뭐 숨은 강자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자 볼게요. 이렇게 나가면 여기 지금 차가 누구네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차가 서 있고, 나왔을 때 이렇게 좀 시원한 골목이 있어요. 여기 먹자 완전 메인 라인은 아니고 좀 빠진 라인인데, 뭐 바깥으로 나왔는데 저 가격이다 그러면 뭐 괜찮다 하지만, 바깥으로 나와서는 가격이 좀 더 세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억으로 쓰기도, 4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삼성동에 4억이라면 이제 4억을 쓰시는 분이나 아니면 초대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간지가 나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네, 멋이 나고 폼이 나야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위치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입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좀 그래요. 네, 다음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번째 매물 보러 왔는데요. 여기는 네, 요걸 먼저 얘기해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제 감이나 이런 것들로 기준을 해서 얘기하잖아요. 강남에서 제가 나온 매물 1000개, 적어도 1000개 이상 받고 직접 이렇게 다니면서 본 거예요. 지금 오늘 영상 찍지만, 영상 찍으면서 한 번 와서 보고 지금 찍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임장을 가면 저건 3번, 4번, 5번을 간단 말이에요. 그 이상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물을 본 게 강남에서 1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뭐 매입을 했던 건 이제 제 거를 사기도 하고 회원분들 거를 사는 그 과정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건물 샀던 게 지금 30개가 훌쩍 넘는단 말이에요. 강남구에서만. 그 금액대가 예전에는 몇십억대에서 지금은 몇백억대 이상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백억대? 뭐 하여간 그 정도 금액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뭐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문제풀이 같은 거예요. 수능 시험을 본다 그럼 이 문제가 맞나 틀리나 어쩌고저쩌고, 이게 왜 3번이냐 왜 5번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얼마여야 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이거 너무 오픈된 그런 매체다 보니까 제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찌됐건 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해당 매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수학의 원리나 공식 정도는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 나는 아파트 대신 강고 빌딩을 산다, 그 책을 한번 보시면 그게 이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100% 이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생긴 감의 기준이라는 것들을 제가 써놨어요. 제가 이 현장 나와서 책 광고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말들을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라고 그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적어도 꼬마 빌딩, 강고 빌딩에, 강남 꼬마 빌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알아봐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걸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한번 매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동 122-20번지예요.
네, 단독주택 아주 이쁘죠? 지금 창틀 1층은 화이트고 2층은 오래된 그 브라운 컬러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1층만 했다는 거죠. 아마 뭐 1층이 주인 세대고 2층은 세입자 세대겠죠? 옆으로 계단이 난 걸 보니까 그래요. 한번 볼까요? 네,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계단이 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2층은 세입자 살고 1층은 본 집주인이 살고 아마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먼저 읽어드리면 50억이고 52.42평 그리고 9,537만 원이에요. 평당 90년에 지었고 31년 됐죠.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이런 여건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땅의 크기나 모양, 그러니까 크기는 사실 좀 작아요. 52.42평이니까 사이즈는 작죠. 사이즈는 작은데 전면이 넓어요. 전면이 넓어서 한번 지어볼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옥으로 짓기에 적절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요거 명도나 뭐 용도 변경이나 아니면 내지는 철거나 뭔가 된다고 하면은 뭐 한번 저는 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까지 8개의 매물을 봤는데 8개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여건상으로는 제일 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옆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라인이 원래는 다 저런 단독주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옆에 지어놓은 건물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짓는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옆이에요. 자, 이게 또 구운 고기 볼 때랑 생고기 볼 때랑 다르거든요. 이거는 생고기라고 붙이면 요거는 구운 고기죠. 네, 멋있게 생겼죠? 네, 옆에 이제 깎였지만 그거를 이제 전면에서는 안 보이게 한쪽에 벽을 이렇게 올렸네요. 그러니까 요게 1층에 2층 테라스 있고 3층, 4층,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리고 1, 2, 3층, 4층부터는 테라스가 있는 건물. 이렇게는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주차장 양쪽으로 있고 땅 크기가 크게 차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어볼 수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8개 중에서는 여기가 여건상으로는 제일 괜찮지 않나. 평당 9,537원. 물론 가격이 뭐 이걸 오늘 받았다고 하면은 바로 해야겠다 이런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나와서 봐야겠다는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뭐 제가 영상을 찍고 아직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나와서 보여드리는 거지만 일단 저는 앞서 매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와서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뻔히 아는 거고 이거는 나올 그게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입지나 가격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나와서 보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처음 알았다면 한번 가서 봅시다 정도는 되는 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마지막 현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선장입니다. 오늘 삼성동 마지막 9번째 현장인데요. 마지막이라서 또 기분이 좋네요. 요즘에 또 이게 날이 금방 어두워져서 5시만 어두워져서 제가 상담 일정 끝나고는 나와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서둘러 가지고 오전에 오늘 찍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9일이에요. 그래서 12월 9일 지금 오전에 찍고 있는데요. 일단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자, 여기 일단 불러드리기 전에 여기는 땅 모양이 젓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젓가락 한 짝. 그러니까 젓가락 한 짝으로 어딜 찌를 수는 있지만 뭘 집을 수가 없죠. 나는 그냥 젓가락 한 짝만 있는 사람이면 나한테는 이 젓가락이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가치 있지만 쓸모는 없어요. 젓가락은 2짝이 있어야 뭘 집죠. 그리고 젓가락 갖고는 국물을 뜰 수 없어요. 숟가락도 아니죠. 한 짝으로 가능한 거는 숟가락. 그러니까 좁고 긴 땅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넓적하고 이래야지 땅이 활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볼게요. 자, 지금 불타는 포차가 있죠? 여기 바로 앞에 삼성중앙역이 있어요. 역에서 나오면 바로 앞이에요. 직선거리 150m 안쪽이겠네요. 150m 안쪽. 그리고 저기 사거리, 그리고 저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그 청담 사거리? 그게 있죠? 자, 주소부터 얘기해드릴게요. 삼성동 119-10번지 81억입니다. 58.29평. 평당 1억 3,895만 원, 1억 4천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99년에 지었어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죠. 젓가락 한 짝 갖고 뭐 안 된다. 여기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평당 1억 4천 주고 여기 건물 지어서 수익률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이거 이 단독으로 될까요? 활용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물 갖고 있는 분은 내가 삼성동에 젓가락 하나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아주 높고 그리고 근처 땅값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보통 앞건물, 뒷건물 있으면 뒷건물이 들어가는 골목이 좁아서 앞건물이랑 합쳐서 그러니까 누군가 2개를 다 살려고 한다고 치면 이 앞이 예를 들어 평당 1억이다. 뒤에는 뭐 예를 들어서 땅이 길이 없고 아니면 예를 들어 좁은 골목이라서 뭐 7천이다 이러면
한 사람이 살 때 1억이랑 7천을 이렇게 사기가 어려워요. 그럼 뒷 사람이 내가 팔면 저거 합칠 거니까 평당 1억 될 거니까 훨씬 더 비싸게 팔아야겠다. 난 9천원 받아야 된다. 뭐 8,500 받아야 된다. 근데 앞 사람은 지금 저 상태, 현 상태로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이걸 저 사람이 사면 얼마 될 걸 따지기 때문에 그게 쇼부가 안 붙어요. 거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존심 싸움 하다가 사실 둘 다 별 볼 일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지금 옆 건물에 팔거나 합쳐져 본인이 사거나 본인이 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뭔가 활용이 되는 거지. 그냥 이거 자존심 싸움으로 쭉 가면요. 이거는 그냥 뭐 나중에 언젠가 뭐 자녀가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적절 가격에 날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내가 현금화를 해서 그걸 갖고 뭔가 활용도 있는 땅을 사서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누가 사기가 어렵죠. 옆 땅 갖고 있는 분 지금 여기 뭐 자동세차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옆 땅에 있는 분이 이거 사시거나 이분이 사지 않는 이상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사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누군가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산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매우 힘들죠. 근데 부동산들에서 아주 능력 있는 부동산 사장님은 이거 두 개를 상황을 맞춰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상황을 맞춰 놓는다는 게 여기서도 계약한다고 이미 얘기를 뭐 맞춰놓고 이쪽도 맞춰놓고 가격 픽스 해놓고 두 개를 동시에 매물로 해서 매각을 한다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아주 능력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복비를 더 주거나 할 수도 있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가격이기도 한다면요. 네, 오늘 삼성동 9개 현장 돌아본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소식을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한 3, 4년 전에 부동산 가계부를 만든 게 있어요.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그거에 맞게 가계부를 썼을 때 뭐 부동산 투자에 좀 더 용이하게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부동산 가계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는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는 다운받을 수가 없고 네이버 카페 중에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들어가시면 부동산 가계부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 뭐 건물도 물론 좋고 아니면 뭐 땅을 한다, 오피스텔을 한다, 소액 투자를 한다, 아파트를 산다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계부를 쓰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이니까 2022년으로 지금 리뉴얼 해놨으니까요. 다운받으시면 바로 쓸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삼성동 매물 9개 매물 보는 실제 현장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